자, 오늘은 야구장에서 제가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러닝을 들어갈 거고, 러닝을 하면서 몸을 늘려준다던가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튜브를 이용해서 튜빙을 할 거고, 튜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드라이브 라인 1kg 450g, 225g, 100g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라인을 진행할 겁니다. 그 후에 바로 공을 던질 거고, 먼저 캐치볼이라든지 롱팩 혹은 피칭까지 진행 후 밸런스를 잡으면서 드라이브 라인 한 개 더 야구공 모양 200g, 169g, 115g, 88g, 온수로 따지면 7온스, 이거는 6온스, 4온스, 3온스를 이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 훈련이 모든 게 끝난 후 마무리로는 여기 있는 오한마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흙 혹은 여기 있는 언덕에서 강하게 내려치는 훈련까지 진행 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메뉴 조깅에 관해서 할 건데, 처음부터 전력으로 뛰는 게 아니고 몸을 열을 낸다는 목적으로 천천히 러닝을 한 다음 조금씩 빠르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러닝 후 돌아올 때는 지금처럼 몸을 늘리는 걸 목적으로 할 거고, 다시 돌아올 때는 달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도착하면 바로 다시 대시. 원래는 폴에서 폴까지 5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일부러 조금 거리를 좁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할 때 주의사항은 심호흡을 확실하게 하고 일정한 템포로 달리는 걸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워밍업이었다 치면 두 번째 메뉴는 순간 가속이라고 해서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속 훈련입니다. 거리는 우선 이 초록색 기둥에서 시작을 해서 저기 있는 발 앞에 있는 골대까지 거리는 약 4에서 5m 초단거리라는 거리를 측정할 겁니다. 왜 이렇게 짧은 거리를 하냐면 공을 던질 때도 순간 가속이 필요하고 팔을 휘둘 때도 순간 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을 던지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주의사항은 한번 뛰고 나서 돌아오고 바로 준비한다기보단 확실히 심호흡을 해서 회복이 되고 내 힘을 100% 끄집어낼 수 있을 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엔 타이머를 재볼 건데 목표는 1초 50 이내로 들어온 것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150km 기준 5m는 1초 20에서 30으로 알고 있고 10m가 1초 7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렸을 경우 약 150km가 나온다는 가정이 있지만 100%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스피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근력이 상반되었을 때 강한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때에는 자기가 런너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정면 보고 달리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1초 44가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이 계속 헛나오다 보니까 영상을 지우고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 4번에서 5번을 뛰었습니다. 현재 최고 속도는 1초 18이고 지금 1초 44가 나왔네요. 조금 또 쉬었다가 다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타이머 준비하고 영영에서 준비. 이 전보다 빨랐네요. 1초 27 나왔습니다. 못 믿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속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1초 27 타이머 지울 거고요. 한번 세 번째 뛰어보겠습니다. 타이머는 0초 00입니다. 준비하고 됩니다. 실수 타이머 끊는 걸 못했어요. 이건 무료하고 다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뛰어보겠습니다. 0.00입니다. 초 37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초 37. 자, 0.00 마지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몇 번 지워서 그러는데 이번 걸로 9번째 달리는 거거든요. 이번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못 뛰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일 느렸어. 힘들어. 이거 단독으로 제일 느렸네요. 자, 지금 거는 1초 53 나왔습니다. 자, 러닝 및 순간가속 훈련이 끝났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이 튜브를 이용해서 튜빙을 할 건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는 훈련들은. 하지만 그 종류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훈련과 내일 하는 훈련, 모레 하는 훈련을 하는 날마다 조금씩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은 옆에서 당기기, 반대로 당기기, 늘리고 또 당기고, 펴서 늘리고 당기고, 늘리고 당기고, 그걸 하고 거기다 추가로 팔꿈치를 폈다 접었다, 등을 늘리기, 후면근을 늘리는 것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만세에서 늘리고 뒤집어서 팔꿈치를 펼치는 거, 총 이렇게 8가지를 기본 메인으로 가져가고 그 외로 추가로 1개에서 최대 3개를 더 추가 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10분에서 15분의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드라이브 라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다음 훈련은 드라이브 라인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라인을 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한 자세당 5개에서 최대 10개를 진행하지만 오늘은 다른 훈련들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3회 정도로만 할 예정이며 다른 일정 자세들은 3회 이상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라이브 라인 같은 경우는 한 발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팔을 뒤로 던지는 훈련입니다. 최대한 과동부 가슴을 늘려서 등 쪽으로 던지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kg짜리 초록색 볼로만 진행할 예정이고 이걸로 5회 정도 진행 후 1kg 450g 225g 100g 순으로 또다시 한 번씩 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시켜 있는 다리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며 최대한 팔을 늘려서 어깨를 늘려서 등 뒤로 던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은 공이 너무 크로스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등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던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5번 끝이 났고 그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게를 낮춰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크로스로 가죠. 이 공을 낮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각을 일정하게 던질 수 있는 감각을 키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라스트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눌려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오케이. 팔꿈치를 90도 든 상태에서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고 공을 잡은 90도에서 일자로 펴주는 것을 주의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것도 똑같이 5에서 10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내렸을 때 공이 안쪽이라든지 바깥쪽이 아닌 바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주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팔을 이렇게 꼬아서 늘린 다음에 최대한 팔을 늘리는 걸 주 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횟수는 3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의사항은 공이 크로스로 가서도 안되고 너무 바깥으로 빠져서도 안되고 던지는 방향 그대로 일자로 던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가동 범위를 늘린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늘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최대한 강하게 던져 주십시오. 너무 세게 때리라는 게 아니고 그 가동 범위에 힘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kg라는 훈련을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팔의 회복이 아직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진행할 경우에 팔꿈치의 통증이 아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kg나 500g의 경우 그렇게 많이 진행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450g부터 드라이브라인 다시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부터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스피드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마다 전부 다 스피드를 측정할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 스피드를 측정해가면서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100% 끌어올리진 못했지만, 오늘의 나보다 다음의 나는 더 강한 스피드를 올리자, 더 빠른 볼을 던지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 훈련은 방금 전에 1km 했던 꼬아서 던지는 동작을 할 건데, 이 경우 39.4마일에서 44.4마일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목표는 44.4마일을 넘기는 것이며,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번 같은 경우 횟수를 5회씩 진행했지만 오늘부터는 3회씩 진행할 거라서 조금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최대한 넘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해서 지금 측정되고 있는 스피드는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이란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일을 계산하는 법은 여기 있는 숫자 곱하기 1.6을 계산하면 나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뭔가 느낌상 스피드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오늘은 팔이 좀 많이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 끝났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g으로 동일한 자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56.6마일에서 59.1마일이 나왔는데, 자, 목표는 그 구속을 뛰어넘는 걸 목표로 할 거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오늘 컨디션에서는 최고 스피드를 내긴 내겠지만 정성기에 비해서 최대 구속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밑밥을 깔자면 전날에 오랜만에 약 4개월 만에 공을 던지고 와서 경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팔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볼게요. 마지막.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다 구속이 원래 구속보다 4마일 정도 덜 나오네요. 4마일 같으면 약 8km 정도씩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할 거는 다리 고정시켜서 팔을 팔자로 만들고 던지는 건데, 이 경우 61.9마일에서 63.8마일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한번? 근데 이 정도로 구속이 떨어졌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팔 상태가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만큼 피로가 많이 쌓였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 2, 다리가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밸런스 무너져서 안 되고 앞다리 고정시켜 놓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오, 자국 온다 팔에. 아픈 건 아닌데 살짝 놀란 것처럼 살짝 근육이 너무 오네요. 느낌 좋았던 건가? 힘을 썼다는 건가? 긍정적으로 할게요. 자, 두 번 했고, 대체적으로 원래는 3에서 5, 원래 5에서 5세 원래 같았으면 5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3회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좀 남네요. 하지만 다 핑계일 뿐이고 가능한 최대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25g으로 진행했는데 평균 4마일 정도 빨라졌고 맥스 3.2마일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넘겼네요. 다음은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450g 바로 그 다음에 225g 바로 100g을 설명드렸는데 150g이 있었던 걸 깜빡하고 말씀은 못 드렸었네요. 똑같은 자세에서 이번에는 150g 이 노란색 볼로 진행을 할 건데 이 경우에는 65에서 69마일까지 나왔었습니다. 목표는 넘겨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3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게를 낮춰서 넘어갈 때에는 마지막에 했던 동작을 한 번 더 진행 후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자세가 2번씩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목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팔에 피로가 많이 남았는지 원래는 던지고 바로바로 던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두근까지 살짝 찌릿한 느낌이 나타나네요. 조금 쉬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바로 던지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가 않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팔에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다음 거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목표를 넘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속은 던지고 난 다음에 확인하기 때문에 다 3번 다 던지고 몇 킬로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한 구 한 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구째 던져보겠습니다. 지금도 보셨다시피 전력으로 던졌고 이번에 무시적으로 영상을 멈춰버렸네요. 던지자마자 맨날 던지고 끊고 던지고 끊고 이게 했던 게 몸에 적응되어 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누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생각보다 전력으로 던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던지자마자 뒷다리가 끌려 나가면서 들려버렸네요. 이거는 상체가 앞으로 너무 빨리 쏠렸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도록 구독자분들과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3번째 거 바로 한번 던져 볼게요. 생각보다 팔에 부하가 없네요. 이번에 거는 팔에 부하가 없다는 거는 전력을 못 던졌다는 거겠죠? 지금 상태상 한번 밑각 깨물고 던져 보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 가겠습니다. 뭔가 살짝 2% 아쉽긴 한데 그래도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되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평균 7에서 8마일 정도 빨라졌고 맥스도 약 4마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7, 8마일 경우에는 약 13km 정도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마일 기준 약 7에서 8km 정도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빨간색 무게까지만 해도 구속이 계속 떨어져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노란색부터는 구속이 잘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이드 스텝이고 65에서 67까지 나왔습니다. 사이드 점프, 사이드를 점프했다 던지는 동작인데 이 경우에는 65에서 67마일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방금처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자, 시작해볼까요? 한번 긴장하고 초구부터 공이 빠져가지고 아쉽네요. 자, 이거는 다리를 고정시켜 놓고 던지는 것과 다르게 하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만큼 힘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누르지를 못한다던가 가지고 오질 못한다던가 혹은 하체가 무너진다던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전부 다 잡아놓으면서 던지는 걸 의식하는 매우 좋은 응용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진행하는 거고 이거는 생각보다 구속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2번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 구 한 구 전력으로 던진다는 점 한 번 더 인식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속이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굿자. 자, 이 자세를 할 경우에는 저는 던질 때 크게 피니쉬가 끝나고 나서 무너지는 거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무조건 세게 던지는 걸 우선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게 던진다는 건 그만큼 폭발적으로 공을 던지다 보니까
피니시 동작이 무너질 수가 있지만 영상을 한번 느리게 화면으로 보시면 후리고 나서 돌아올 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세가 무너지고 있죠. 공을 끝까지 후렸을 때까지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자세가 무너지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공을 던지면서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것도 크게 단점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동작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마지막 돌아올 때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승락 선수님도 던지면서 마지막에 다리를 이렇게 점프하는 동작, 이것도 트렌드 마크가 된 이유가 그런 점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더 강하고 더 정확하게 던져보겠습니다. 가자. 하긴 했는데 살짝 아쉽네요. 이번 건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5마일 정도씩 다 빨라졌네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훈련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65.5마일에서 72.1마일까지 나왔고 목표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낌상으로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더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사이드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자신이 없네요. 사이드는. 와, 가겠습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영상을 끌려고 하네요. 세게 던지려고 던졌는데 공이 날리고 빠지네요. 자, 이구째는 어떻게 날아갈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더 열심히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도 빠지긴 했지만 힘을 쓰려고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좀 아쉽네요. 잠깐 쉬었다 올게요. 자, 한 20초 정도 쉬고 왔습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자, 이번에 두 번째 구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던져 볼게요. 계속 테이핑 계속 뜯기고 있어가지고 좀 살짝 기분이 상하긴 하는데 한 신경 안 쓰고 한번 던져 볼게요. 넘겨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던지긴 했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원하는 자세가 나오지도 않았고 좀 더 몸을 꼬아서 던지고 싶은데 꼬임이 현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꼬임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꼬임에서 다시 열어주는 현상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고 오로지 팔로만 던지다 보니까 어깨 앞쪽에서부터 팔꿈치 인대까지만 자극이 오네요. 정말 컨디션이 좋을 때에는 오른쪽 허리부터 시작해서 왼쪽 등, 왼쪽 어깨 이런 식으로 쭉 왔는데 오늘 그러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죠. 마지막 하나, 이 하나에 제 모든 걸 걸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느낌대로 아까 그 생각한 자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자세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는 될 수 있다, 이 하나만 생각하고 던져볼게요. 자, 이 느낌 모아서 빵 갑니다. 세 번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꼬임이 생겼는데 풀지를 못했다. 하지만 아쉽진 않다. 이게 지금 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약 5에서 8마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너무 만족하네요. 근데 아쉽다고도 느껴지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이 다음 할 거는 100g으로 할 거고 68.5마일에서 75.9마일까지 나왔습니다. 목표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구성을 넘기는 게 목표이고 이번에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공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던지는 감각도 달라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무거운 공은 앞에서 강하게 던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팔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래 던지는 포인트보다 포인트가 더 뒤로 넘어갈 거예요. 가동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더 강하게 끌고 나서 때린다고 생각하면 원래 포인트에서 강하게 던져질 거고 공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더 공을
뒤에서 놓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던지는 데서 던지게 될 경우 포인트가 앞으로 쏠려서 바운드라든지 바닥으로 꽂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제대로 전달이 못하게 되고 앞에서만 쓰다 보니까 분산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더 뒤에서 강한 힘을 전달하게 되면 원래 포인트의 위치가 나타나고 가속력이 향상될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엔 100g으로 해서 한번 사이드 스텝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갱신을 위하여. 많이 긴장되네요. 이제부터 공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회전력을 써야 되니까 그만큼 부하가 많이 가게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빵! 가동범위 자세 잡고 자세! 포인트는 좋았는데 후릴 때 마지막에 제대로 힘 전달을 못하고 벌어져 버렸네요. 뒤에서 놓는 건 좋았는데 뒤에서 강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누르지는 못하고 때리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살짝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본 결과 던질 때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가속력이 살짝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최근 들어 이번에도 그 끝까지 의식하고 딱 두 개만 의식하고 한번 강하게 던져보겠습니다. 원래 전력으로 던질 때는 아무 생각하면 안 되지만 생각하고 한번 던져볼게요.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자, 던져보겠습니다. 방금보다 확실히 자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는데 자세만 마음에 들었지 힘 전달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힘은 이전에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번에는 자세가 제 느낌상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다면 예전 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그렇게 되도록 한번 도전 다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제가 이 고무공으로 최대 구속은 세부로 사이드 스텝 기준 최대 94마일까지 던져봤습니다. 참고로 스텝으로 했을 때에는 108마일까지 던져봤고요. 하지만 현재는 팔 상태가 이렇고 현재 마운드에서 전력을 던지면 정성기에 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루즈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는 것도 좋겠죠?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더 열심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회원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볍게 뻥뻥 던지는 것보다 입가 깨물고 찢어버린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던지는 게 속이 풀리시죠? 그 기분으로 한번 사이다 마신다는 느낌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입가 깨물고 세 번째 가자. 이번에 힘쓰는 것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게 그나마 세 번 던진 것 중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본 결과 최저랑 최대치 평균으로 따졌을 때 약 9마일 빨라졌고 9마일 정도 최대 3.2마일 빨라졌습니다. 맥스는 최저랑은 약 12km 빨라졌고 12마일 빨라졌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걸어가서 다리 들고 던지는 겁니다. 74.6에서 76.2마일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최고치를 넘기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초구 던져보겠습니다. 한 거 최선을 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살짝 감아 던졌고 무게중심을 길게 못 나가줬네요. 힘을 쓰려고 써봤는데 확실히 사이드로 던질 때만큼의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구째 기대해주세요. 자, 2구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말해서 저는 고무로 된 드라이브 라인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당하고부터 드라이브 라인을 고무로 진행을 했지 원래는 야구공으로 생긴 드라이브 라인으로만 하다가 고무로 넘어와서 지금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무로 던지는 거는 스피드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150g으로 던져도 야구공으로 생긴 드라이브 라인으로는 145가에서 155가 나오는데 고무로 된 걸로는 팔 상태가 좋을 때에도 135에서 144, 5가 맥스였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참고하고 영상을 봐주십시오. 이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절실하고 더 강하게. 나는 야중야산이니까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다. 야중야산. 좀 전보다 확실히 사이드로 나가는 동작도 좋았고 힘 전달도 좋았던 걸로 느껴져요. 하지만 야구는 느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스피드건이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봐야 되지만 느낌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3구째 때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라인도 종류가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거 외에는 한 개 혹은 두 개만 남았는데 하나 이제 기회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더 집중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거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대로 말해서 이런 적도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라이브 라인 마지막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셋 피칭 달려가서 홈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던질 거고 74.2에서 74.8까지 나왔어요. 78.2마일까지 나왔네요. 과연 몇 나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초구 가겠습니다. 긴장돼. 이게 제일 긴장돼 이게. 모자 밟았다. 이 모자가 원래 저는 M을 쓰는데 이게 2X 라지라 가지고 실제로 쓰게 되면 귀만 얼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귀랑 귀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이게 부피가 많이 커서 모자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2구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절실하게, 더 강함하게, 더 확실하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적밖에 없다. 자신감인가. 더 가도하게. 미끌렸다. 씨. 짚는 순간 살짝 미끌려가지고 힘이 살짝 분산되네요. 다음 거 기대해 주세요. 자, 드라이브 라인 진짜 마지막 한 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분인가요? 마지막이라는 게. 이번에는 제 꿈을 담아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 목표를 담아서. 던져볼까요 한번? 꿈을 담아서 진짜. 확실히 팔이 아직 100%의 기량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팔에 부하도 많이 오고 체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심지어 어제 진짜 오랜만에 경기도 던지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팔에 부하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할 때 스피드건을 낀다는 건 안 켜고 진행을 해서 이미 3번 던졌는데 느낌상은 한 86, 7마일 나온 것 같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던졌어요. 지금 팔이 얼얼할 정도로 전력으로 던졌는데 다시 던져볼게요. 한 개 던져보고 마음에 들면 끝낼 거고 마음에 안 들면 2개에서 3번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개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팔이 많이 무겁네요. 살게 말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런 적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 경기라고 하면 이게 파울이라 생각하는데 삼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심판이 볼을 줬다고 생각하고 같은 거 하나 더 던지면 될 거 아닙니까? 가보겠습니다.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게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영상을 찍으면서 훈련 영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원래 시간보다 좀 많이 길어졌네요.
원래 야구장에 오면 공 던지는 데까지, 공을 다 던지는 데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아직 공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2시간이 가까이 지났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공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캐치볼 방법은 원래 사람과 캐치볼 할 때 제 루틴상 정면에 던져도 공이 날려서 머리 위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던지면서 그 감각 그대로 던지다 보면 공을 눌러주는 힘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공이 날아가게 되죠. 하지만 지금같이 네트에 던질 때에는 그 감각대로 던지려고 해도 포인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변형이 생길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훈련법은 첫 번째 정면 캐치볼입니다. 처음에 정면으로 해서 왼발 한 발짝 걷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팔을 벌리고 그 상태에서 공을 뿌려지는 동작이죠. 이 동작으로 약 원래 팔 컨디션이 좋으면 4에서 50m, 현재 같은 경우는 원베이스 가까이 이 자세로 던진 후 옆으로 바꿔서 원래 폼으로 던집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하늘로 가죠. 저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든 거리가 멀든 포인트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로 공 던지려고 노력하죠. 자, 2구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2구도 비슷하게 높게 날아가고 있죠. 공이 날린다고 해서 릴리스 포인트를 바꾸고 공이 한 구 잘못 갔다고 해서 릴리스 포인트를 바꾸게 되면 본인의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한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컨트롤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폼으로 유지해서 던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공 3구째 딱 던지자마자 공이 가슴 높이 정도로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인트를 바꾸지 않았고 더 확실하게 눌러준다 혹은 더 확실하게 휘둘러준다,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3구째 때 한번 던져볼게요. 3구째도 2구째랑 동일하게 4구째도 3구째랑 동일하게 가슴 쪽으로 공이 날아가는 걸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거리에서 공을 던질 때 타점이 낮아졌다 싶으면 이제 거리를 벌립니다. 확실히 좀 전보다 많이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를 바꾸는 게 아니고 똑같은 포인트에서 공을 던진다. 똑같은 포인트에서 처음에는 똑같은 힘으로 던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공이 어떻게 가는 건지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이 안 떨어지면 지금처럼 던지면 되는 거고, 공이 어느 시점 되면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강하게 던지면 다시 공이 살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공이 떨어지네, 더 높게 던져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 릴리스 포인트가 또다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밸런스로 공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은 던지는 순간 뒷다리가 너무 빨리 떠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드라이브 라인을 할 때도 뒷다리가 빨리 뜨면 몸이 앞으로 쏠린다고 했죠. 공 던질 때도 동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뒷다리를 최대한 붙여 놓으려고 의식하고 있고, 최대한 뒷다리를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면 캐치볼 할 때에는. 자, 다음 던져볼게요. 이번에 뒷다리가 고정은 되었지만 공이 날리죠. 공은 한두 번씩 날리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그 전에 거를 생각하고 또 확실하게 휘두르면 됩니다. 한 번 더 던져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좋아지면 뒤로 가고, 밸런스가 안 잡힌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하다가 그래도 안 잡힌다, 한두 발짝 앞으로 가서 던지는 현상까지 던지기까지 합니다. 해볼게요. 이번엔 지켰네요. 포인트는 똑같이 있는데 던지기 전에 나갈 때부터 뒷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밑으로 찍히게 된 거죠. 다시 해볼게요. 공이 날리긴 했는데 이번엔 손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베이스가 살짝 넘어갔습니다. 한번 던져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홈베이스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는 옆으로 던집니다. 던져보겠습니다. 한 번 더 던질게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던질 때에는 던지는 그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던져야 되는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공을 대체적으로 2개에서 3개 이상 넘어가지 않고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많이 던지면 3개, 적게 던지면 2개, 1개만 던지고 바로 뒤로 가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영상을 촬영하니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던진다는 거 양해 바랍니다. 아, 이건 감았네요. 현재 팔을 다치고부터 이런 볼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많이 나타나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예를 들어 10개가 나왔다 치면 다음에는 9개, 다음엔 8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던져볼게요. 오케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확실히 종전보다 많이 멀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또 던지면 됩니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 더 강하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노바운드 가네요. 이제는 이럴 경우에는 좀 더 포인트를 확실하게 눌러준다 라는 느낌으로 던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하게 휘둘러, 확실하게 눌러. 저 같은 경우는 볼이 슈터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던져야 되죠. 남들보다 똑같은 거리 던질 경우 롱팩을 하게 되면 약 10km 더 빨리 던져야지 똑같은 거리를 던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70m 던지는데 120kg 힘이 든다면 저는 130kg를 던져야지 70m를 던질 수 있는 거죠. 던져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힘은 좋았는데 타점이 너무 낮아졌네요. 다시 해볼게요. 타점이 포인트는 똑같이 잡았는데 타점이 낮아진다. 힘쓰는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힘을 좀 더 빨리 써보겠습니다. 심호흡하고 살짝 날리긴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종전보다 거리가 좀 많이 멀어졌어요. 이 정도 거리가 되면 그때부터 저는 스텝을 밟고 던집니다. 사이드 스텝 비슷하게 하다가 그때부터 반동을 줘서 스텝을 밟고 어느 시점 되면 그때부터는 달려가서 공을 던지죠. 영상에서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볼게요.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튜빙으로 해서 팔꿈치를 확실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튜빙을 했는데 풀리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잘 돼버려서 안 한 것만 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던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또다시 많이 멀어졌습니다. 좀 전에는 저기 풀 근처에서 던졌다 치면 여기까지 왔죠. 약 20m 마운드 거리 정도 더 뒤로 왔습니다. 지금 원래 영상을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4발짝 5발짝마다 하나씩 던지겠는데,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있어서 하나 던지고 또 돌아가고 또 옮기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극단적으로 좀 많이 뒤로 가게 됐다는 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이 정도 거리가 되면 제가 저까지 던지기 많이 이제 버거울 수 있어요. 왜? 멀면 멀수록 제 팔에 부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으로 못 던지는 게 제일 크죠. 팔만 휘두를 수만 있다면 저 정도야 뭐 가볍게 던져도 원래 던지는 거리지만, 현재 제 제 팔 상태상 몸을 안 쓰면 저기까지 던지지는 못합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거리는 약 70m 정도 되는 것 같군요. 바로 뒤에 펜스까지가 여기가 92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운드보다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 7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8, 70 정도 될 것 같네요.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게 아슬아슬하게 지금은 쇼바운드처럼 공이 날아갔네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던져 보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최고치까지 온 다음에 거기서 20개 정도 던지는데 20개에서 30개 가량. 오늘은 롱투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상 1개에서 3개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도 보신 것처럼 숏바운드처럼 날아갔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던져 보겠습니다. 이거 던지고 나서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팡 던진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팡. 자, 오늘의 던지기 마지막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7온스, 6온스, 4온스, 3온스 순으로 해서 계속 한 번씩 던지도록 할 건데, 우선 다리를 고정시켜 놓고 던지는 훈련으로 오늘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무게별로 하는 드라이브 라인의 기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와인드업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무조건 다리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만 던질 예정이고, 개수는 6에서 4로 내려가는 순으로 기준으로 점을 잡고 5번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온스, 7온스, 6온스, 4온스, 3온스 이걸 다 던지면 그게 한 번이고 총 5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작정 세게 던진다기보다는 오늘은 밸런스 잡는 걸 첫 번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그 다음부터는 전력, 이 순서대로 넘어갈 예정이라서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생각보다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온스입니다. 원래 드라이브 라인 고무를 할 때 보면서 팔자를 그리고 던졌지만 이 훈련을 할 때에는 팔자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핑이 너무 벗겨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냥 뜯어가지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진행해보다가 살짝 불편하다 싶으면 오늘은 던지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니까 우선 최대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온스. 온수 확인하고 맞으면 진행. 다음은 4온스. 아우, 뻐근하다. 그 다음에 3온스. 원래 5세트씩 하겠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2세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팔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역시 어제 던져고 나서 다음날 바로 던지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그리고 영상에는 안 올라가겠지만 방금 전에 마운드에서도 몇 개 던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마운드에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끝내고 지금 드라이브 라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드라이브 라인도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네요. 그 이후로 팔이 지금 안 잡혀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2배 이상 부어가지고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볼 거기 때문에 이번 세트까지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온스. 아, 맞다. 맞았다. 다음은 4온스. 이번 살짝 감았네. 라스트 3온스. 아, 이번 일찍 때렸다. 자, 오늘 야구장에서 하는 마지막 훈련이 되겠네요. 이 오한마를 이용해서 내려찍기 훈련입니다. 이 내려찍는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양손을 잡고 뒤로 해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 장작팩이랑 같은 동작인 거죠. 이걸 하게 되면 광배라든지 등 근육이 강해지면서 공을 누르는 힘과 때리는 힘이 더 가속력과 더 강한 힘이 생깁니다. 원래는 그 타이어 같은 거에다가 찍어 누르면서 그 고무에 강하게 누르는 힘으로 반동을 해서 팔의 부하를 좀 줄여줄 수 있지만, 여기는 타이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넓은 흙에서, 부드러운 흙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팔 상태만 괜찮으면 개수도 많이 하고 과감하게 하겠지만, 현재 지금 팔 상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라든지 파워를 좀 조절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대한 길게 잡고 돌려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최대한 팔꿈치가 앞으로 끌고 나와서 때리게 되면 공 던질 때 내려가겠죠. 그게 아니고 뒤에서 때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여기서 그냥 바로 찍어 눌러야 되지, 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찍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훈련 같은 경우는 현재 도미니카 선수들이 계속 하는 훈련입니다. 실제 제 팀메이트였던 론이라는 선수도 이 훈련을 매일 하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데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도 직접 일본에 있을 때 배웠고, 미국에 갔을 때도 잠깐 배웠던 훈련이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흙에다가 때리니까 팔에 통증이 없네요. 단점이라고 하면 확실히 흙이 계속 파이다 보니까 때리는 포인트가 조금씩 변형되는데, 이동하면서 때릴게요. 이번에는 등 뒤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체크. 오케이, 됐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첫째는 여기서부터 바로 때리는 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는 한 바퀴 돌리면서 때렸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때리는 포인트가 보면 이렇게 때릴 때도 있고 일자로 내려올 때도 하고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던지게 될 경우 수직으로 밖에 때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력을 강하게 키울 수 있죠. 역시 흙에 때리니까 오한마에 흙이 계속 묻어서
느낌 이상하네요. 네, 이걸로 오늘 야구장에서 하는 훈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고,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훈련법이 있지만 사회인분들이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훈련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현재 같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이라든지 그런 걸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설명에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중야산이었습니다.